넘어가면은 그다음 송도. 송도는 이제 청라와 상황은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하락이 많이 됐지만 이제 일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전세가율이 청라보다 더 좋지 않아요. 원래 송도는 전세가가 좋은 곳이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 전세가 전국적인 특히 수도권의 강한 전세가 하락이 오면서 전세가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매매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가율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매가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으로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호재거리는 굉장히 많구나. 여기까지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포텐이 너무 좋아요. 가장 좋은 부분은 물론 이 서울을 제외하고 어떤 되게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로 가장 크게 IT 판교가 있는데 제2의 판교가 어디냐라고 했을 적에는 물론 마곡도 있지만 이제 송도가 가장 서울을 제외하고는 송도가 가장 제2의 판교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바이오 어떤 산업의 어떤 중심이 이제 송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포텐인데 아쉽게도 GTX만 연결이 됐으면은 여기서 어떤 기업 어떤 성장 산업의 핵심 단지, 핵심 지역이면서 교통까지 이렇게 서울로 왔다 가기 편리한 그런 곳이 될 수 있었는데 GTX가 좀 멀어진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흐름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전세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전세가가 실제로 어떤 교통 호재나 이런 실수요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물량 부담이 줄어들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게 23년 인천 물량 끝나고 24년부터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송도는 좋은 학군 형성에 성공을 했어요. 학군 자체도 괜찮고, 그다음에 학원가가 109 괜찮은 학원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뭐 국제학교 지금 체도익 있고 또 하나 뭐 생긴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학군 형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학군, 환경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물리적으로 이제 뭐 수도권을 봤을 때 굉장히 서쪽 이쪽에 치우쳐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되게 먼 물리적 위치가 나쁘면은 교통 GTX 같은 게 한 번에 딱 뚫리거나 그 뭐 지하철 연장선 같은 게 한 방에 딱 뚫리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교통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GTX만 들어서면 웬만한 이제 서울보다 나은 입지 가치를 가지게 됐는데 GTX가 2030년에도 좀 쉽지 않고 뭐 31년, 32년 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상황이다. 교통을 제외한 호재에서는 탑급 있죠. 굉장히 뭐 탑급이라는 건 비서울 측면에서 이제 탑급이지만 교통 개선이 늦죠. 그나마 교통 개선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송도역의 월판선 급행. 물론 송도역이 그 송도 국제 신도시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뭐 아마 뭐 자차로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되고 뭐 대중교통 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월판선 급행을 탄다라면은 판교까지 요 4정거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4정거장 이렇게 돼서 뭐 여기서 또 환승으로 인도권에서 뭐 과천 지정타 같은 데로 환승을 할 수도 있고 뭐 시흥시청에서 또 신안산선 타고 여의도 쪽으로 환승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광명 쪽에서 또 다양한 교통 어떤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월판선 급행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 좀 멀리 서울 쪽으로 혹은 좀 경기도의 주요 기업 거점들 다른 송도 외의 기업 거점들로 이동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송도 신도시는 아니고 송도역이지만 요거 하나의 간접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투자로는 물론 좋지 않죠. 이제 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실거주 가능한 경우에 눌림목에서 23년, 24년에 매수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GTX의 호재를 실제로 받는 그런 식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도 마찬가지로 전세가율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괜찮은 입지에 30평대도 막 전세가가 뭐 3억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율 문제가 좀 있고 심지어 23년에 이제 주변 시나 뭐 수원로 이쪽에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조금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아쉬운 상황이고 전세가가 이제 송도가 똑같이 전세가 이렇게까지 낮은데 매매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기대감이
클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하나 실현이 되면서 실수요 요소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도 위로 올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좀 문제가 있죠. 네, 당장 좀 심리가 꺾여 버렸고 전세가 하락이 왔고 매매가도 끌어당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 트리거가 와야 돼요. 반등 트리거가 와야 되는데 GTX A 노선이 그나마도 멀지 않았다는 거. 요게 가장 GTX A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이 장점.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는 GTX B가 너무 먼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동탄 같은 경우는 A 노선이 뭐 빠르면 24년, 늦어도 뭐 24년 초 요 정도까지 판교, 서울역 등 요지로 지나가고 28년이 되면은 삼성역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요 효과가 좀 클 수 있고 좀 더 뒤로 보면은 고 GTX-A가 그 용인역 플랫폼 시티 또 정차하기 때문에 플랫폼 시티가 발전했을 적에 그 호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예, 좋은 이제 장점. 그러니까 GTX B나 C에 대비해서 확실히 A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A가 A 노선에 가기 전까지는 동탄이 워낙 규모가 큽니다. 최대 신도시 중에 최대 신도시예요. 인구나 뭐 세대수로 봐서 최대 신도시 정도 규모가 큰데 그 인근에 물론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들이 있지만 그거까지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가격적으로 커버하려면은 인근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플러스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상업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이 뒷받침이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 개선이 GTX-A랑 뭐 인동선이랑 이런 것들, 그리고 트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실수요 성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GTX-A가 점점 더 실현에 가까워지면은 전세가 반등하면서 뭐 이렇게 매매가까지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는 괜찮아요. 지역 자체는 괜찮고 호재도 괜찮고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갖춰진 자체적인 상업시설 이런 것도 다 괜찮고 학군도 굉장히 좋진 않지만 학군도 꽤 탄탄하게 나름 괜찮게 특히 중학군까지는 괜찮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교통이 뚫려야지 이 가치 자체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GTX-A 노선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덕원. 네, 인덕원은 생각보다는 전세가율이 나쁘지 않으니까 동탄이나 뭐 송도나 청라 이런 데는 다 신도시잖아요. 신도시는 인위적으로 수만 세대의 그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때려 박은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근본적으로 좀 세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인덕원은 그런 곳은 아니고 구도심에 개발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 그런 그리고 교통 연결을 좀 잘하는 그런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전세가율이 그런 곳들 대비해서는 나쁘잖아요. 지금 뭐 55에서 뭐 60% 정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호재, 특히 이제 그 교통 호재, 다양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 호재 살아 있고, 그 교통 호재 그 인근의 그 교통 여러 가지 그 노선으로 바로 가깝게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깝고 그런 과천 지식정보타운 여기가 계속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월판선이 되면은 급행 한정거장, 일반 세정거장으로 아주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거니까 인덕원은 직주 근접의 위치로도 괜찮다. 그래서 경기도 중에 이제 신도시를 제외하면은 호재가 가장 강력한 편이고 그 교통 호재 외에도 인덕원 자체의 개발도 지금 꽤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편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안양과 의향이 이제 물량이 특히 안양 쪽이 이제 작년에 많았는데 뭐 올해하고 작년 이쪽에 많아서 하락이 셌는데 22년 하반기랑 23년 내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23년까지 전세가 하락을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추가 하락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수도권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가능은 하지만 조금은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리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엘센트로 11억 중반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고 가능한 수준이겠죠. 그 정도면 가격은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조금 23년에 좀 나름의 방어력을 보인다라면은 한 10억대, 그러니까 10억 후반까지 진입하면은 그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덕원에서 엘센트로가 현재로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가장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이제 인덕원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래도 가격 가성비나 이렇게 가치를 보면은 신축인 엘센트라가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짐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은 편이라고 보고, 지금 아파트로 보면은 사실은 위치상으로는 인덕원 삼성이 제일 좋은 인근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구축이라서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애매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게 본격 추진되면은 가격이 하락된 가격에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송도나 동탄 신도시 대비해서 전세가가 빨리 반등하니까,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닌 것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23년에 역전세 난 그 시기에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가 가능해서 전세가 반등이 뭐 24년이나 이럴 때 조금 더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장점이고, 엘센트로가 이제 실거주로 매수해서 들어가기 괜찮지만 갭 투자를 보면은 전세가가 먼저 반등해서 만약에 갭이 3억대 정도가 되면 뭐 매매가 11억에 전세가 뭐 7억 2천, 7억 2천, 그 정도 되면 이제 8억이잖아요. 네, 갭이 3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갭 투자가 되면 갭으로 산 후에 추후에 입주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검단은 뭐 검단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량 폭탄 때문에, 정말 물량 폭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검단에서 물량 폭탄의 최극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눌림 폭도 지금도 세지만 또 한동안도 계속 센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이것은 검단은 이 정도의 물량 폭탄이 있다라는 것은 물량 폭탄만 딱 끝나면, 그리고 서구의 루원시티 쪽도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같은 서구의 같은 물량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반등은 거의 필수적이다. 거의 대구와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구보다는 실수요의 어떤 포텐셜이 더 높은 곳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눌림목이 너무 세다, 물량 폭탄으로 인한. 그래서 실거주, 지금 당장 교통 불편을 감수할 수 있으신 분, 인프라의 부족을 감수하실 수 있다라면은 실거주 겸으로 들어갈 만한 가격이다. 추후 수년 후 반등은 약간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년에도 인천에 물량이 많고 주변 물량도 많고 검단 물량도 많고 하니까 급할 것 없고요. 내년도에 천천히 진입하고 검토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입지 대비 가성비가 물론 좋다라는 거는 가격이 싸다라는 말씀에서 입지 대비 가성비 분명 좋고 여러 가지 호재 포텐도 좀 섞여 있는 편이니까 쌀 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는 물량 폭탄이 해소가 되고, 이 지금 신도시 초기라서 인프라가 되게 없거든요. 되게 없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공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전세가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환경 개선되고 물량 부담 줄어들고 하면서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큰 신도시는 대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단은 그런 흐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해서 당장 좀 불편한 거 감수하더라도 싸게 신축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수년 후에 가격 반등까지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검단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가밀은 뭐 많이 하락한 곳이라기보다는 약간 올랐어야 할 타이밍에, 그리고 오르는 호재를 탁 맞으면서 튀어야 할 타이밍에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장을 맞이한 약간 불운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남이긴 하지만 거의 송파에 가까울 정도로 입지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약간 그 지난번에 그 수정구 얘기하면서 여기 물리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밀도 거의 그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물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곳을 이렇게 아파트만 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도시를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어떤 깔끔함 뭐 이런 것들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한번 위치를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말고 저기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네, 이게 규모가 좀 작은 게 약간 단점이긴 하죠.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규모와 세대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학군도 잘 형성이 되고 상업 시설도 잘 형성이 되면서 더 좋은 가치를 갖는데, 가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좀 따져보니까 만 몇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둔촌주공 한 단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작은 곳입니다. 그래도 완전 작은 수준은 아니어서 충분히 나쁘진 않다.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위치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요 정도 규모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쪽에 한 요쯤에 3호선 가밀역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단지로 보면은 아마 여기 힐스테이트, 포웰시티 이런 쪽, 나머지는 아직 전매 제한인 곳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포웰시티를 보면은 요 정도, 요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억, 10억 5천까지 떨어졌네요. 10억 5천. 그리고 이 위치가 얼마나 좋냐 한번 보시면은, 봅시다. 하남 방금 여기 가밀지구인데 바로 약간만 확대를 하면은 오금 둔촌 여기랑 바로 가까워요. 그래서 경기도 엄청 넓잖아요. 경기도 엄청 넓은 곳 중에 가장 서울이랑 가까운 그런 위치면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핵심인 둔촌 근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요쪽 근처에 근접한 위치 신도시가 바로 가밀이다. 그리고 거여 마천 위례와도 굉장히 인접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신도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면은 바로 여기 오금, 송파, 잠실과 비교해도, 올림픽공원과 비교해도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잠실과도 가까운 편이에요. 굉장히 물론 직선거리지만 굳이 또 해보자면은 올림픽공원까지 2.6km, 잠실까지 4km 정도면 되는, 물론 직선거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좋은 신도시이다. 그래서 여기가 신축에다가 추후 3호선 초역세권이 될 수 있는 힐스테이트 포웰시티가 34평 9평이 10.5억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정해야겠다. 제가 지난주에 알아봤을 때보다 5천이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10.5억인데 아마 이렇게 호가가 막 내려가는 거면은 분명히 내고도 가능해서 한 10억이나 10억 2천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가밀 얘기하면서 가밀 아래 위례 말씀드렸는데, 위례는 좋은 쪽은 가격 조정이 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신선 역세권이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위신선 역세권을 보고 조정이 많이 됐을 적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로 넘어갈 거예요. 서울.